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청문회는 벙어리 내 가슴 앓듯 했던 국민들의 하고픈 말을 대신해 주었다고 봅니다. 앞서 이진수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가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의 무차별 인격 모독성 발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는 반듯한 품격으로 물러서지 않은 청문회였다면 김문수 청문회는 벌건 눈에 개떼처럼 김문수에게 달려들어 물어 뜯어 죽이겠다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김문수에겐 저들 대부분은 학생운동, 노동운동권 후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이상주의 망상 속에 허덕이는 저들을 다스리는 노하우를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그 누구도 김문수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인민재판장관을 방불케 했습니다. 제주 4.3에 대해 이런 말을 했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이런 막말을 했지라는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말은 그들이 직접 했던 말은 아니고 박인성 TV에서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임의로 넣었지만 민주당의 본뜻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의 제주 4.3 그리고 5.18 세월호 문제에는 공산주의자다 등 과거 발언을 두고 막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막말이라고 하는지 그 정의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의적 해석이고 자편향적 기준일 것입니다. 4.3 제주 폭동은 남노당이 기획한 것은 팩트입니다. 남노당이 일으켰죠. 양민을 앞세운 것도 남노당 전술이었습니다. 따라서 양민 학살의 책임은 남노당 그리고 김일성 추격 세력에게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한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과할 일이 아니고 책임은 북한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하면서 이 시간에도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을 앞서서 공산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넘기고 대중을 선동해서 반국가 전복, 반국가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시간을 역순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태원, 세월호, 강우병, 5.18, 제주 4.3, 여순반란, 대구폭동, 용상 철도 파업 등 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 민중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태 수습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대형 사고 사건 대중적 봉기의 그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뒤에서 조종하지는 않았나. 사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자, 김문수 장관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한때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수준 낮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대중 가운데 그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일반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반 대중의 수준에 있는 그런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수준 높은 나름대로 공부를 한 공산주의자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 80년대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에게 직접 사사받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안병직 선생은 신식민지 봉건 사회론 거두였습니다. 사회변혁운동, 한국 사회변혁운동 1호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 사회 구성체와 사회가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위 NLPD 사사방 논쟁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시대 박현채 교수의 대중경제론도 꽤 유명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 사상이냐, 본인의 어떤 저서이냐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까지도 안병직 교수와 박현채 교수의 NLPD 논쟁은 전대협 및 한총련 그리고 민총련 정교조 등 소위 운동권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안병직 교수의 가르침에 따라 그 당시 김문수 학생은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노동운동권 대부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후 안병직 교수는 일본 교환 교수에서 돌아온 이후에 낙성대 연구소를 만들었고 김문수 장관과 함께 사살을 받았던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인 이우연 연구원 그리고 테러리스트 김구 저자인 정한기 등이 낙선대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들이 말하는 뉴라이트 본거지라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 좌파들의 네이밍 전술이고 극우 프레임으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가 어디 있고 올드라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말은 만들어내기 나름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전술에 따라서 네이밍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뉴라이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들의 네이밍 전술과 프레임과 관계없이 김문수, 이영훈 등 이 정도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존재한다면 해방 전후 80% 가까운 좌익이 우세했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처럼 외롭게 홀로 좌익 공산주의자와 싸우면서 또 당시만 해도 깨어나지 못했던 대다수 국민들을 아울러야 했던 이승만 대통령만큼 외롭고 힘든 싸움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종북 좌파 세력의 행포에 이골이 났습니다. 제주 4.3, 여순반란, 5.18, 광우병 파동, 세월호, 박근혜 탄핵 그리고 이태원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강화문에 모였습니다. 스스로 좌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튜버가 되었고 지금은 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김문수라는 인물에 대해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미국 이민까지 생각했던 방인성 TV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김문수 장관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보냅니다. 마치겠습니다.